안녕하세요. 오늘 또 스키마 독서교육 증문즉답으로 스키마 언어교육연구소 유영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을 모셨는데요.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7살 여자 딸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스키마 언어교육 블로그를 보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많이 얻긴 했는데요. 공교육 3학년부터 사회과학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학기 초가 되면 교과 수록 도서 또는 교과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공동구매도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고 현직 선생님들의 블로그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게 배경 지식을 쌓거나 생소한 어휘를 익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학기 초 보면 교과서, 연계, 수록 도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꼭 읽혀야 하는지, 또 읽혀야 한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전제가 많이 달라가지고 쉽지 않은데, 이를테면 어떤 사회과학이건 아니면 다른 거건 설명을 했는데 애가 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 설명을 못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면 아이가 듣는 능력이 약해서 그러냐,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좋아하기는 해서 읽기는 읽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고학년이 돼서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네. 이제 설명해 준다는 거죠. 모르는 거를. 네, 책을 통해서 교과에 도움이 될 만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거나 다른 보조 책을 구해줘가지고 아이가 읽거나 할 때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설명이나 도움이 부족해서 애가 이해를 못하느냐, 아니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느냐, 아니면 아이가 어휘 자체가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럼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 아이도 혹시 어려워하나요? 아이는 지금까지는 4학년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갈수록 좀 더 심화되는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왜냐면 5, 6학년이 되면 사회나 과학든지 양이 많아지고 어휘가 사실 뭐 경제적인 용어나 이런 정치 이런 게 나와서 그런 면에서 많이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젠가 토요일인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만나서 수업하면서 엄마들하고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수학 걱정하더라고. 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돼서도 수학을 걱정하는데, 그렇죠? 초등학교는 수학이 쉬워서 그런지 사회과학을 걱정을 많이 해요. 주변 과목을. 신기하죠? 아니, 수학을 물론 딴 애들은 선행하고 뭐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가 수학을 해낼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쯤에서 사회과학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기본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니? 지금 아이들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0년 정도 가르치고 경험이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됐고, 그리고 한 아이를 5년 정도 이상 가르치니까 그 능력을 좀 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비교했을 때 예전 아이들에 비하면 10년, 20년 비하면 교과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교과서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교과서의 수준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안 난다. 근데 지금 독서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는 3학년 아이들도 200쪽을 읽고 기억을 했어요. 지금 애들은 6학년이 좀 힘들어요. 아예 읽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조금 옛날 거 내용 있는 무거운 거는 교재로 잘 못 써요. 하이테이 겐지로의 태행의 아이는 주인공이 6학년이거든요. 그럼 6학년이 읽어야 맞아요. 이게 좀 오래됐죠? 한 3, 40년 됐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 20년 전에 그 책을 6학년이 읽고서 독감을 썼어요. 제가 보기엔 잘 썼다고 생각해요. 6학년이니까. 한 10년 전에는 중3이 썼어요. 중3이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고 그랬어. 지금은 교재로 못 써요. 읽어주기만 해요. 아이들이 씩 떨어졌는데 교과서는 그대로예요. 무진장 어렵죠, 무진장. 그 정도 어려우면 설명해줘도 모르는 수준이에요. 설명해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책이 쉽고 우스운 것만 자꾸 나오죠. 쉽고 재미있고만 나와서 자꾸 내용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12년이자 적어도 대학 가기 전까지 12년인데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 설명해주고 뭔가 적절하게 갖다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상당수는 자기가 공부해야지만 소화시킬 수 있어요. 양이 많아서.
실제로 좋은 대학 간 애들의 대부분은 특히 우리처럼 독서하고 그런 애들은 스스로 공부했던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걔들이라고 학원을 안 간 건 아니죠. 학원을 갔어도 학원이 하나의 도구나 방편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심이 든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학교 자체가 많이 가르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20% 이상 많이 가르친 나라에 속해요. 우리는 상당히 교과서에 지식이 많고요. 우린 교과서 자체가 압축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국어 보면 많은 책들에 부분 들어와 있죠. 부분 들어와서 그 많은 지식을 다 있는 것이고, 외국은 선생마다 따로 자기가 어떤 책을 하나 쓰면 그걸로 뭐 일주일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 수능도 수학 능력,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인데도 불구하고 배경 지식으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배경이 하는데, 평가를 배경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가 지식으로 접근하는 건 대단히 힘들다. 그리고 결국 혼자 못한다. 능력을 높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죠. 자기 교과서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면 아이는 대부분 혼자 공부할 수 있다. 부족한 것만 조금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회과학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실제로 능력이 약해서 사회과학 배운 게 축적이 안 될 뿐더러 그 시간에 지식을 공부하느라 능력은 자꾸 떨어진다. 능력부터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과학이나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학습 능력이 자기가 교과서를 읽고 소화시킨 능력 플러스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받아들여서 소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왜 그러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 상당수는 듣는 힘이 없는 거죠. 듣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이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줄 리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설명해 주죠. 상당히 많이 해줘요. 상당히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설명 안 해준다 그러는 거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거죠. 빨리 높이면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학교 선생님 설명 듣고도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려야지. 그게 시급하다 그런 얘기. 네, 소장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흥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판타지나 요즘에 나오는 그런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질문을 미리 주신 거에 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첫째 아이가 특별한 이벤트 없는 한 일기를 계속 매일매일 쓸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판타지 성향이 강해서 그 일과를 좀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취지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일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글 쓰는 용도로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에요. 판타지 동화도 썼다가 시도 썼다가 만화도 그렸다가 엄마한테 편지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지, 글쓰기도 유창성이나 자기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유주제로 쓰는 거를 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판타지도 많이 네. 읽는지 궁금해요. 판타지를 많이 읽어서 제한을 두고 주말에 읽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책들을 좋아할까요? 뭐 해리포터, 요괴 아이들 뭐 이런 종류의 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럼 질문을 좀 정리하면 초등학교 4학년 첫째 아이가 판타지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을 정해서 읽고 있고, 또 글을 일기 쓰는 거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용도로 엄마는 일기를 쓰게 하고 싶은데, 쓰기의 방향이 뭐 일기도 썼다가 판타지 동화도 썼다가 편지도 썼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거나 혹은 어떻게 화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기를 집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놀랍네요. 더군다나 엄마가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아이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아이가 다양하게 쓰는 건 좋죠. 쓰는 건 좋은데, 아이가 특별히 쓰는 게 좋지 않은 이상 엄마가 본다고 전제하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막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 공부는 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뭐 가르칠 게 많은데, 공부 말고도 가르칠 게 많은데, 거기 공부가 들어가 버리면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다른 것들이 다 뒤로 밀려요. 공부는 평가가 나오고 학교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관련된 거는 엄마는 빠지면 좋겠다. 특히 아빠도 조금 덜해도 특히 엄마가 상당히 부담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져.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거는 하나 더 나가서 자기 삶의 어떤 자기 가치과 연결되거든요.
아무리 가깝고 부모가 거기에 아무런 평가를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일기 쓰는데 그거를 누가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거나 얼마나 가식적으로 돌겠어요. 기본적으로 일기 성격의 글은 강제 내지는 뭘 안 하는 것이고 아이가 작품 형태로 시를 쓰건 뭘 쓰고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좋죠 뭐. 그건 권장해야 되는 거지만 일기 형태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 그거는 굳이 한다면 회의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고 난 무슨 계획을 세웠고 나 요번에 뭘 하고 싶었는데 뭘 했고 안 했고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것처럼 같이 얘기하는 거. 애 아빠는 힘들지 몰라도 엄마도 얘기하는 거죠. 둘이니까 둘째 얘기하고 첫째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고 그래서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혼자 일기 쓰면서 그거를 엄마라고 해도 누가 본다고 전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속을 드러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아예 공식화시킨 형태로 가족회의처럼 공식화시킨 형태로 하는 거는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근데 판타지 요즘 애들은 판타지 사고방식이 상당히 판타지 형태예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판타지가 문제가 아니라 판타지의 작품성 내지는 가치 부분에 가치는 되게 뻔하긴 해요. 근데 작품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읽기 능력의 기본이 작품성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의 가치 있죠. 하나의 구성이거든. 우리 좀 구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읽기 능력의 상당수 구성이에요. 처음 가운데 끝. 논술로 말하면 서론 물론 결론이거든요. 그것이 선생님 강의에서도 처음 가운데 끝이 있는 것처럼 책에도 그런데 판타지의 구성이 뚜렷하냐 하거든요. 그건 참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상당수 아이가 재밌어하는 게 웃기거나 그림이 많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나가는 거는 별로일 가능성이 많다. 나름대로 평론이나 이쪽에서 인정해주는 것들, 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갖출 가능성이 많아요. 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약간의 가치가 들어가는데 가치가 사실 뻔하긴 해요. 그래도 좀 낫죠. 그 판타지를 읽는 거를 굳이 뭐라 그러기보다는 좋은 판타지를 읽게 시킨다. 그러면서 생활 동안은 자꾸 안 읽으려 그러면 읽어주는 형태로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끔 들어간다. 저희 스키마에서도 교재로 미아일랜드도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로이스 롤이 기억 전달자 사부작이나 이런 것들도 예, 교재로도 오즈의 예. 마법사나 이렇게 교재를 쓰고 있어서 판타지를 읽을 때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염두에 두고 읽고 또 생활 동안도 4학년이니까 옆에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글쓰기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일기는 정말 자기의 이야기니까 자기가 하고 같이 가족끼리 그런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 주고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네, 계속 고민거리로 남아져 있던 것이 해결된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블로그 통해서 또 질문에 또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